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외인들의 토지 매매가 늘고 있죠. 그거를 지금 안 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만 자국 국민들만 계속 통제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지금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문 정부 출범 후 보유가 70%가 증가했답니다. 제주 땅 보유 외인이 73%가 중국이라는 말도 있고요. 중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죠. 그런데도 이것을 그저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자국인들은 그렇게 토지 소유를 못하게 하면서 외국인들한테는 아무것도 그저 규제도 없이 허용하고 있으니까 특히 중국인 들은 외지에 땅값을 올리는 전문적인 투기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자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 특히 한국에는 특히 토지 소유를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많은 비중이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괜히 뭔가 할 말도 못하고 그죠? 뭔가 규제도 못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는데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게 법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죠? 이게 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인 토지 매매 대신 장기 임대료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부산, 창원 등 부동산 거래 불법 의심 사례가 위법 사례가 많이 발견됐는데 특히 부산, 창원 쪽에 그죠? 이게 불법 의심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인 디지털 타임즈 뉴스에 외인 토지 매매 대신 장기 임대를 국민청원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부산, 창원 등 부동산 거래 불법 의심 사례가 총 24건이라고 합니다. 244건이라고 합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필리핀 등 해외 나라들은 외국인에게 30년, 50년 장기 임대는 허용해도 매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이 부득이 자국 토지를 매입하려면 위험 부담을 안고 현지인들 이름을 빌려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외국인에게는 토지 판매를 금하고 장기 임대만 허용한다는 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이제 청원을 올렸죠. 그죠? 이 말은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던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0% 증가했답니다. 이날 김상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자료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브리핑에서 보면 된단 말입니다. 순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천 제곱미터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 2천 제곱미터로 841만 4천 제곱미터 7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2016년 2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4,112건으로 3077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125% 중국인들이 지금 125% 중국인은 어느 나라든지 왜냐하면 자국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언제든지 외국에 나가서 토지를 싹쓸이 하고 그리고 중국 정책이 외국인에 자꾸 사라고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중국인들의 말을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자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이 중국인의 숨은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보유 필지의 73%를 차지하며 토지 매입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보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는데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 중국인 보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00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35% 상승했다. 미국인이 같은 기간 4% 증가, 일본인이 4.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상승률은 압도적이다는 겁니다. 중국인은 어느 나라 가도 토지 소유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단 말이죠. 자국의 토지를 보유 못하기 때문에 그죠.
자국의 토지를 보유할 수 있으면 자국 토지를 사겠죠. 그죠? 그런데 임대란 말입니다. 전부 다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개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7,186건이었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상반기 43,034건에 이르며 58% 증가했답니다. 근데 정부는 그저 아무 그저 정책도 대책도 안 세우고 지금 일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죠? 정치인들도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을 경기도가 차지했다. 서울은 또 너무 비싸니까 자기들도 좀 사기 어려운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 국내에서 보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7,380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이게 토지 그저 집값 상승에 그저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외국인이 그저 토지 보유를 자국인들은 무슨 규제하고 못하게 해놓고 외국인들은 그런 규제도 없고 그저 1가구 다주택자도 상당히 많다 안 합니까? 그저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무런 세금 그 불이익도 없고 그저 그렇다 아닙니까? 자국인보다 더 혜택이 많단 말입니다. 외국인이. 네, 김상원 의원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 사유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약간 적대적 원칙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상호주의 원칙보다는 조금 단단히 높은 적대적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이 상호주의 원칙에 하지만은 정치 그죠? 이런 정치 분야 그 다음에 외교 분야 이런 거는 항상 중국은 감시 대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못하면은 중국에 이렇게 나가다가 속국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아파트든 토지든 외국인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손쉽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그죠? 외국인이 더 매입하기 쉽단 말입니다. 이어 특히 중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중에서도 투자 정보가 밝고 가감하며 자본력도 좋아 주로 가격 상승률이 높고 랜드마크인 지역을 공략한다. 일본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인들은 투기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투기성.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죠. 항상 투기와의 전쟁 해놓고 중국인들을 안 맞고 어떻게 투기와의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이들이 아파트 시장에 유입돼 서울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처럼 토지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와 강서구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구에서 위법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 조사 결과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부산 진구, 강서구, 창원, 의창구, 성산구, 울산 남구 등 15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획단은 최근 6개월 이내 외지인의 3회 이상 주택 매수 794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이상 거래 1228건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1162건, 탈세 의심 58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 등 총 244건의 의심사를 밝혔다. 이 지방시장은 그저 외지인들에 의해서 지금 불법 거래로 이런 것들을 투자로 인해서 다시값 상승됐단 말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공략하는 것과 서울의 수도권 그저 이런 부자 동네에서 부자 도시에서 지방 도시에 그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은 거죠. A씨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 매수 거래 금액 3억 5천만원 가운데 전세 승계 보증금 9천만원을 제외한 2억 6천만원을 사유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가 특수관계인 간 차입을 통한 편법 정려 의심 사례로 지목됐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6억 8천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필요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횟수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집값 상승이 하고 있는데도 외국인도 관리 못하고 그리고 규제를 잘못해가지고 지방 부동산까지 다 상승시킨 것이 다 정부 정책의 관리 감독에 그저 잘못된 거고 정책에 정책이 그 잘못 실행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저 바로잡을 생각은 없고 계속해서 다시 이제 규제를 풀려고 하는 듯한 그죠 이런 진용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 보유시 낮춰준다. 그 다음에 뭐 LTV, DTI 또 대출 올려준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하는 내용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만 자꾸 올려주고 나머지 하락할 요인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법에는 그죠 법을 지금 개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밀리다 보면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